마주치더라도 이해해서는 안 되는 존재. 쿠네쿠네. 쿠네쿠네는 일본을 중심으로 전해지는 정체불명의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인터넷 괴담 게시판 등을 통해 유명세를 치렀으며 종종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사한 목격담이 보고된다고 합니다. 그 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대체로는 흰색의 빛을 통과시키는 듯한 반투명한 색깔로 보이며 드물게 검은색의 모습을 한 것도 얘기가 나오고는 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기묘한 점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꿈틀거린다라는 데에 있는데, 마치 허수아비가 부러진 관절로 구부러지는 듯하거나 물 위에 떠있는 긴 천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전해집니다. 대부분의 목격담에 따르면 멀리서 보면 딱히 해가 되지 않는 듯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 논밭 가운데에서 희미하게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냥 허수아비나 비닐 같은 게 바람에 날리는 거겠지 하며 넘어가는 순간에는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호기심에 이끌려 망원경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그 형체를 확대하거나 저게 대체 뭘까 하는 생각으로 자세히 살펴보려는 순간부터다. 어떤 이들은 쿠네쿠네를 관찰하다가 가슴을 한 대 얻어맞은 느낌으로 곧장 기절해 버렸다거나 한참 뒤 정신을 차렸더니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공포심과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정신적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선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목격담 속에서는 정체를 알면 안 되는 무언가를 들여다봤기 때문이라는 식의 설명이 덧붙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릴 적 아키타현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에 겨우 찾아뵐 수 있는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나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한 직후 오빠와 함께 밖으로 놀러갔다. 도시와는 달리 맑은 공기와 상쾌한 바람에 나는 오빠와 함께 논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갑자기 바람이 멈췄어라고 생각한 순간 기분이 나쁠 정도로 섬뜩한 따끈한 바람이 후끈 불어왔다. 나는 안 그래도 뛰어다녀서 더운데 이 더운 바람은 뭐야 하고 방금 전까지의 상쾌함이 날아간 불쾌함에 소리쳤다. 그러나 오빠는 좀 전부터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곳엔 허수아비가 있었다. 내가 저 허수아비는 왜? 라고 하자 오빠는 아니, 허수아비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저거 말이야. 라며 더 주위에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나도 주위를 집중해 논의 저 너머를 지그시 바라봤다. 그러자 뭔가 확실하게 보였다. 저게 뭐지? 멀어서 잘 안 보였지만 대략 사람 정도 크기의 하얀 물체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었다. 게다가 주위에는 논만 있을 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이렇게 이해했다. 저것도 허수아비 아냐? 바람이 불면 움직이게 해놓은 비닐 허수아비 같은 거. 아마도 방금 전부터 불고 있는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겠지. 오빠는 나의 해석에 곧 납득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바람이 멈춰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저 물체는 변함없이 꾸물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오빠는 저거 봐. 아직 움직이고 있어. 저건 대체 뭐지? 라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계속 신경이 쓰인 탓일까? 오빠는 할머니 댁으로 뛰어가 쌍안경을 가져와 다시 이곳으로 왔다. 조금 두근두근한 모습으로 내가 먼저 볼게. 넌 좀 기다려. 라고 하고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오빠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린 오빠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갖고 있던 쌍안경을 떨어뜨렸다. 갑자기 변한 오빠의 모습에 나는 무서워하면서도 오빠에게 물어봤다. 뭐였어? 오빠는 천천히 대답했었다. 몰라도 돼. 알면 안 돼. 벌써 오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빠는 그대로 터벅터벅 할머니 댁으로 걸어갔다. 나는 곧바로 오빠를 그렇게 만든 흰 물체를 보려 쌍안경을 집어들었지만 오빠의 말을 들은 터라 볼 용기가 없었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나 계속 신경이 쓰였다. 멀리서 보면 그냥 흰 물체가 기묘히 꾸물꾸물거리며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좀 기묘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 이상의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빠는 결국 그래, 봐야겠어. 대체 무엇이 오빠에게 저런 공포를 줬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하는 기세로 나는 쌍안경으로 보기로 했다.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로 달려오셨다. 내가 뭐라 묻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그 흰 물체를 본 거냐? 봤어? 그 쌍안경으로 봤어? 하고 물으셨다. 뭔가에
겁에 질린 아니면 화가 나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는 아니? 아직 하며 반쯤 울먹이며 대답했고 할아버지는 다행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안심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듯 했다. 나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 모두가 울고 있었다. 나 때문인가? 아니었다. 자세히 보자 오빠만 미친 듯이 웃으면서 마치 그 흰 물체와 같이 바닥에 엎드려 몸을 구부린 채 꽁틀대고 있었다. 난 그 오빠의 모습이 눈에서 본 그것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날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오빠는 여기 두는 것이 살기 좋을 것이다. 그쪽 도시는 좁고 험하고 그런 곳에선 며칠도 못 갈 거야. 우리 집에 두고 몇 년쯤 지나면 논에 놓아주는 게 나을 것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오빠는 볼 수 없다. 내년에 할머니 댁에 다시 와서 만난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오빠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보 사이좋게 놀았는데 뭐 때문에? 나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닦으며 차를 타고 할머니 댁을 떠났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던 도중 변해버린 오빠가 한순간 나에게 손을 흔든 것처럼 보였다. 나는 멀어져 가던 중 오빠의 표정을 보려고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오빠는 분명 울고 있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오빠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처음이자 마지막인 듯한 슬픈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골목을 돌아 더 이상 오빠의 모습은 안 보이게 되었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쌍안경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언젠가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오빠의 원래 모습을 그리면서 푸른 눈을 바라보았다. 오빠와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계속 쌍안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봐선 안 된다는 것을 가까이서 봐버렸던 것이다. 쿠네쿠네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누군가들은 이 괴담이 도플갱어 전설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목격하는 순간 자아가 붕괴되어 버린다는 도플갱어 설화처럼 쿠네쿠네 역시 다른 의미에서의 자신과 같은 존재이며 마주하는 순간 존재가 겹쳐져 순간 정신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전해지는 탐모노님이나 후쿠시마의 앙추 같은 요괴와 동일시하는 이들도 있다. 이 요괴들은 흰 천이나 허수아비로 묘사되며 만약 누군가가 호기심으로 자세히 보면 노망이 들거나 지적장애를 얻게 된다는 전설이 있어서 쿠네쿠네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고 여겨진다. 물가에 산다고 전해지는 뱀신 야토노카미와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는데 꿈틀거린다는 특징과 본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라는 점이 닮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쿠네쿠네가 실제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 뜨거운 여름날 시골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착시현상이나 환각의 결과라는 시선도 무시할 수는 없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중증이나 일사병을 겪으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환시를 체험하기 쉽고 이런 비정상적인 감각을 겪은 상태에서 멀리서 흔들리는 무언가를 보고 과장된 해석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허수아비의 씌워진 반사 시트나 비닐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공포심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사람이 보면 분명히 더 섬뜩하고 알 수 없는 존재로 보일 수도 있다. 결국 쿠네쿠네는 보고 이해하려 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기묘한 금기와 함께 사람의 호기심과 공포심을 동시에 자극하는 전설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목격담이 공통적으로 차라리 눈 돌리고 돌아가라 말 필요가 없다라고 충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살아 숨쉬는 무형의 괴담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하게 결론짓지 못한다. 만약 언젠가 논밭 한가운데서 섬뜩한 형체가 마치 나를 향해서 꿈틀거리는 듯한 광경을 마주치게 된다면 굳이 쌍안경을 꺼내 들거나 그 실체를 밝혀내려 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지나친 호기심 때문에 정신이 붕괴되어 버리는 결말은 이야기 속 경고가 말하듯 이미 늦은 단계일 테니 말이다.